어머, 기사님이 사돈 되세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운전기사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날,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버렸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아버지와 아들. 멸시를 삼키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운명의 장난처럼 그를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그의 앞에 피의자로 앉게 됩니다. 과거의 연인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오만했던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선처를 애원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마디뿐. 이것은 가장 처절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정의 구현일까요? 한마디의 조롱이 불러온 지독한 악연.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서지민은 제게 온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지민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눈부시게 흘러갔습니다. 로스쿨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지민은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지친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는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런 지민이 제 앞에 반지를 내밀며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될까? 그 한마디에 지난날의 고단함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던 날,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제가 평생 그려왔던 가장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고 되뇌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성홀딩스 회장님의 전담 운전기사. 그것이 아버지의 직업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민의 가족 앞에서는 초라한 꼬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직감하셨던 겁니다. 우진아,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진 않겠냐? 밤늦게 조용히 건네시는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큰 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순진함이 어쩌면 가장 큰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평생 남의 차를 닦아오신 아버지의 손.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의 점잖은 미소와 어머니 한은정 씨의 고상한 몸짓, 그리고 지민을 쏙 빼닮은 오빠 서도연 씨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과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부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상견례 자리에 뒤늦게 나타난 사람은 지민의 새언니, 윤세영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도도한 표정. 첫인상부터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아버지의 심장에, 그리고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 기사님이 사돈 되는 거야? 순간 상견례 장소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차마 아버지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꽤 신경 쓰셨나 봐요. 하긴,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테니 긴장도 되시겠어요. 늘 회장님 뒤에만 서 계시다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농담이라도 하는 듯 가볍게 웃으며 잔인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사람 하나는 착해서 사람 배경 같은 건 잘 안 보나 봐요. 그래도 집안끼리 수준은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어머님? 윤세영의 물음에 지민의 어머니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윤세영은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듣자 하니 요즘 변호사도 많아서 힘들다던데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겠어요. 아버지 일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텐데. 아, 물려받을 회사가 없구나. 윤세영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세영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힐끗 쳐다본 아버지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고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제 심장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아,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요?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걸 어떡해요. 안 그래요, 아버님?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죠? 하기야, 평생 운전만 하셨으니 다른 건 뭘 할 줄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시집가면 용돈은 좀 챙겨주겠죠?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남편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도 있고 청소팀 같은 곳이라도 괜찮으시면요. 아니면 뭐 저희 집 주차 관리라도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그건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력도 있으시니 특별히 채용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참, 우진 씨는 좋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예단이라도 해주시려나? 얼마나 되려나? 우리 지민이 명품 가방 하나 값은 되려나요? 호호,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다 가족 되려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운전기사 아들이니까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 이제 우리 집안 행사에선 대리운전 부를 일 없겠네요, 아버님?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리가 제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지민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오빠인 서도연도 그 누구 하나 윤세영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말을 뱉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사랑은 끝났습니다. 아니, 제가 믿었던 사랑의 허상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서지민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일까요? 새언니의 무례한 언행이 미안하다는 걸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방관한 자신의 침묵이 미안하다는 걸까? 어느 쪽이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상견례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가 골목 어귀에서 거짓말처럼 서지민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새에 수척해진 얼굴. 지민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날 침묵이 지민 씨의 선택이었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도성홀딩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날 무시하는 사람들 옆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으셨고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을 놓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부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평생의 자부심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오신 적금을 모두 털어 작은 소형 물류 배송업체를 차리셨습니다. 간판에는 정직배송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는 인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 걸고 내 진심을 실어 나를 거다. 그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며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법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 법의 힘으로 저와 아버지를 조롱했던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 악물고 버티는 제게 아버지는 묵묵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배송을 나가시는 아버지는 잠든 제 머리맡에 따뜻한 밥과 국을 놓고 가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셔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정직 배송은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배송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물건을 건넬 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고객의 작은 요청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진심은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뒤로하고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에 던지는 우리만의 방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고 우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 배송은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에서 시작된 주문이 점차 인근 시장과 소규모 업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어난 주문량에 몸은 고단했지만 얼굴에는 하루하루 활기가 넘쳤습니다. 남의 차가 아닌 정직 배송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트럭을 운전하는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수험 생활 끝에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칼날, 검사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했고 몇 달 뒤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생 드시지 않던 술을 꺼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잔을 채워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국 우리 방식으로 증명했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고,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온 시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온 우리 부자의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첫 출근날, 저는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사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윤세영, 그리고 서도연. 혐의는 도성홀딩스 공금 횡령, 액수는 3억 8천만 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한 우연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사실에서 윤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윤세영은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윤세영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예전의 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운전기사 아들이 날 수사한다고? 출세했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좀 보자.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표정.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정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의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윤세영 씨,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흔들림 없는 태도에 윤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는 검사로서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윤세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와 자신의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칼끝은 오직 진실만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세영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수법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지민의 아버지 서영철 씨와 서지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정직배송 사무실 앞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못난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영철 씨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지민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자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한편의 위선적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꿇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긴 무릎 꿇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요?
이젠 그 사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철 씨가 돌아간 후 서지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이야? 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끝이었어요.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검사석에 서서 윤세영과 서도연의 혐의를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 앞에 변호인 측의 반박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선 윤세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복수야. 사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라고.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범죄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검사의 일입니다. 제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윤세영과 서도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정직 배송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살아온 거죠?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응.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부자는 비로소 조용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정의는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을 실어 나르면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이었고 아버지와 저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